질문을 하시면 되지. 15에 1번. 그렇죠. 유준영님 고맙습니다. 유준영 없었으면 좋겠죠. 자, 135쪽 133쪽이요. 3쪽에 15에 1번. 1번. 자,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할 때 A에서 D 중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거지.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거. 그러면 누가 그치? 일단은 A는 어때? A 변해 안 변해? 안 변하지. 그치? 왜냐하면 이산화탄소는 그치? 지구 복사 에너지를 흡수하는 거거든. 그러면 지구 복사 에너지를 많이 흡수해서 지표로 재방출하는 게 맞거든. 그렇지? 그러면 이산화탄소 농도 증가하면 누가 증가해? B가 증가해. 그렇지? 그러면 자, A는 그대로인데 B가 증가했어. 그럼 A는 증가하는데 A는 그대로인데 B가 증가해. 그럼 C도 증가해야 되지. 왜냐면 봐봐, 이게 A 더하기 B는 C랑 같다고. 그렇지? 근데 A는 그대로인데 B가 증가했으니까 당연히 C도 증가해. 그래서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거는 B와 C지. A는 일정. 그렇게. 그 다음에 밑에 2번. 지구온난화가 일어나. 그럼 지표 재방출하는 C가 커지거든. 그럼 C가 커져. 그럼 C가 커지면 B도 당연히 커져야지. 그렇지? B가 커지니까 지표의 온도는 더 올라가. 이게 있잖아. 2번을 보면 지구온난화가 일어나면 일단은 지구온난화가 일어나면 온실기체가 많아지지. 그러면 지표로 뭐가 증가하는 거지? 기본적으로 B가 증가해야 돼. 그러면 B가 증가하니까 당연히 어때? C가 증가해. C가 증가한다는 얘기는 뭐지? 지표면 온도가 올라간다는 뜻이. 그래서 자 1번 했는데 2번까지 하면 그치? 자 2번까지 하면 뭐가 증가한다고? B가 증가해. B가 증가하면 당연히 C도 증가해. 그치? 마치 지구온난화는 그치? 지구온난화가 온실기체가 강화되어 지구의 평균기온이 올라가거든. 그러면 온실효과는 B가 증가하는 거야. 그럼 B가 증가하니까 당연히 C가 증가하지. C가 증가하는 것은 지표에서 방출되는 열이 많다는 얘기는 지표의 온도가 올라가는 거야. 그래, 뭐 그런 거 쓰면 돼. 자, 그 다음 혹시 또 다른 거? 필요 없나? 필요 없어. 아니 이거 진짜 했어? 365를 주겠어, 그치? 300일을 안 하는 친구가 그치? 자, 또 질문. 서희야 언니. 아니, 너가 그치 자꾸 질문 안 하고 하면 숙제 안 하면 애들은 평생 안 할 것 같아서. 자, 아니 또 심심하니까 이거 진짜 따끈따끈한 그치? 작년 문제. 아이고 작년 문제 합시다. 작년 문제. 자, 작년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아이고 작년 문제. 자, 앞으로 얘들아 아이고 그치. 자, 이제 하면 쉽게 봐야겠다 이제. 자, 이제 다 풀겠지. 자, 아이고 이제 쟤는 이제 잘 듣고 있지. 아이고, 자, 그러니까 지금 뭐는 안 해도 되냐면, 그러니까 1, 2, 3, 4가 5는 안 해도 돼. 5는 저기 어디냐면 저기 뒤에. 그 다음에 뒤에 거에 6, 7은 아니야. 6, 7은 아니야. 8. 화장실을 왜? 지금 화장실 말고 물. 물을 꼭 마셔야 되겠어? 침 삼키면 안 될까? 침을 삼켜도 못 마르면 효과가 없댔어요. 자, 1, 2, 지금 중화반응 배웠지? 배우고 있나? 배웠나? 도주? 그래. 중화반응, 그치? 얘들아, 1, 2, 3, 4. 2번은 애들이 찔끔 어려워하지, 찔끔.
8, 9번을 하였는데 8, 9번을 하면서 같이 한 거야. 자, 이거 중앙부 문제구나. 중앙부 문제. 구경 가볼까? 왜? 탄자니아에 있는 탄자니아 나도 있잖아. 이게 글자가 잘못된 줄 알았는데 나트론이라는 호수가 있대. 이걸 저희가 어떻게 그러니까 이거는 풀지 않아도 돼. 이건 학교 쌤이 해줬겠지. 프린트 조건. 참고로 그치 탄자니아에 있는 나트론 호수는 탄산염하고 있잖아. 그치 나트륨이라는 물질이 결합해서 염기성을 띈대. 그래서 나트륨을 만드는 게 수산화트륨이거든. 탄산이랑 수산화트륨이 만나서 그치 염기성을 띠는 거거든. 그래서 니은이 맞아. 얘들아 기억은 아니야. 비누를 만드는 과정에 쓰는 비누화 반응의 일종의 촉매로서 염산을 넣는 거거든. 이거는 촉매로 넣는 거지 중화 반응으로 하는 게 그러니까 상가윤기 반응으로 하는 게 아니거든. 그래서 기억은 틀렸어. 니은 맞아. 디귿은 얘들아. 자, 디귿은 맞을까 틀릴까? 이거는 알 수 있는 거야. 맞죠? 맞아.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농도가 높아지면 그 이산화탄소가 물 속에도 많이 녹아. 그러니까 양이 많으면 한 개라도 더 녹아. 물 속에. 그럼 해양이 약간 탄산이 되거든. 그래서 뭐지? 산성화가 가속돼. 맞아. 그럼 기억 틀렸고 니은 맞아. 리을에 화석연료 연소시 생성되는 아세트산. 이건 말도 안 돼. 얘들아 아세트산이 식초 요구인데, 그치? 화석연료로 생성되는 거는 아세트산이 아니고, 그치? 이산화황이나 이산화질소 같은 거가 나올 수 있거든. 그런 게 산성비가 원인이 돼. 그래서 이거는 틀렸어. 답은 3번. 그래, 이거는 뭐 학교 쌤이 따로 해줄 수 있다고 치고, 자, 너희들이 2번, 3번, 4번을 보면 돼. 모르겠으면 그냥 별표 쳐고 다음 문제 가면 돼. 저기 수빈이 누님은 잘. 아니 나 없다고 생각하고 그래. 없다고 생각하고 그래. 그 뒤에 두 개 들어가.
풀리지. 좋네. 다. 영상 안 봤어. 다 풀었어? 벌써? 그게 되나? 볼까? 이거는 아니잖아. 이걸 두개 하라니까. 이게 한 명은 누군데? 갑이요. 그럼 글씨체가 달랐어요. 헐. 그 뒤에 8, 9번만. 8번만. 얘 뭐야? A는 A가 뭐지? 지구에서 방출되는 거잖아. 그렇지? 지구에서 방출되는 게 가시 않습니까? 그렇지. 네. 이거 나한테 주민가 다 봐봐 다 맞았잖아. 1, 2, 3, 4, 5, 6, 7, 8, 9. 그치? 이 친구 다 맞았나? 다 틀렸나? 얘들아, 이거를 준 친구는 중앙중학교를 다니든 그치? 일반고를 준비한 과거 준비를 한 애가 아닌 얘는 전교 한 15등에서 17등 정도 하는 친구 있어. 중앙중학교에서. 근데 중앙고를 갔거든. 그치? 그래서 1학기 때 전부 1등급. 그러니까 중앙고에서 전체 1등급 전부 국영수과 전부 다 1등급 받은 애가 9명이었대. 1학기. 근데 2학기까지 전체 1등급 받은 애가 딱 반으로 줄었어. 4명. 그치? 그럼 뭐야? 그 4명이 서울대, 의대는 그 4명 중에 가겠지. 일반고에서 2등급을 떴다 그러면 얘들아 일단 의대는 안 돼. 5등급제지. 그래서 이 친구는 올 1등. 그래. 나 중앙중학교 전교 한 10, 반에서 한 2, 3등? 2등? 2등 정도 했나? 반에서 2등? 근데 중앙 가서 서울대 의대를 준비하는 애가 바뀐 거지. 자, 열심히 하면 된다는 거고. 자, 가볼까? 자, 이 문제. 같이 볼게. 자, 1번의 답은 아까 3번. 자, 2번. 중화 반응인 거 알겠어? 중화 반응. 자, 중화 반응이고 묽은 염산 HCl. 그 다음에 수산화트륨 NaOH. 그러니까 이걸 딱 했을 때, 자 여기 썼을 때 이온의 종류가 여기 오면 Na 플러스 Cl 마이너스 그 다음에 뭐지? H 플러스. 그렇지? 그럼 얘가 더 많다는 얘기야. 근데 여기 보면은 Na 플러스랑 Cl 마이너스만 있어. 그러면 뭐지? 여기가 완전 중성이지. 얘가 10mm, 10mm, 10mm. 얘는 10mm, 20mm, 그렇지? 30mm. 그러면 얘들아 이거를 나는 어떻게 하냐면 요쪽에 이 숫자 옆에다가 H 플러스하고 Cl 마이너스가 있다고 생각할게. 얘도 Na 플러스랑 OH 마이너스 이온이 있다고 생각해. 요때가 완전 중성이야. 요때가. 그치? 그럼 요때는 얘 개수가 많아.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하냐면 나는 그치? 요 20ml를 그치? 20ml에 요게 20개 있다고 생각해. 또는 2N2N이라 써도 돼. 그럼 얘가 완전 중성이 되려면 여기 10ml에 여기 20개 있겠지. 그치?
그럼 여기도 20개, 20개 있을 거야. 이온. 그럼 얘는 10mm니까 몇 개 있어? 10개, 10개 있지. 그치? 얘는 30mm니까 30개, 30개 있어. 그치? 여기 20개, 20개 있어. 또는 2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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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그렇게 써도 되고, 숫자로 그냥 10mm, 20mm 이렇게 많이 주거든? 그러면 그 옆에다가, 그치? 요 숫자랑 똑같은 거를 써. 대신에 얘랑 완전 중성되니까 똑같이 10mm에 20개, 20개 이제 이온이 생긴 거야. 자, 그러면 여기, 요 기억에는 뭐가 있어? 요게 남아돌지. 그 OH-가 H 플러스가 많으니까 남아도니까 여기는 뭐 쓰면 돼? Na 플러스 Cl 마이너스 OH 마이너스. 요게 기억이지.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온도는 누가 온도가 제일 높아? T1, T2, T3 중에 온도가 누가 제일 높아? T2. 그치? 여기는 온도가 떨어져. 얘 낮아지지. 왜 낮아지는지 알지? 그럼 봐봐. 중화 반응에서 나오는 중화열의 양은 2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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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개 하면 얘도 20개 반응하고 얘가 20개 하니까 중화열은 똑같아. 근데 양이 얘가 많지. 그럼 온도가 적게 올라가. 이해돼? 얘들아, 똑같은 열을 주더라도 양이 작은 놈이 온도가 많이 올라간다. 그러니까 또 열의 양은 같은데, 발생하는 열의 양 같은데 양이 많으니까 온도가 적게 올라가. 그러니까 온도가 얘가 제일 커. 얘가 작아. 그렇지? 이렇게. 알겠지? 그러면 기억이 맞아 틀려? 기억이 맞지. 니은에 다에서 Na, 그치? 다에서 이제 다에서 여기 다 Na 플러스와 Cl 마이너스 수. Na 플러스와 Cl 마이너스. Na 플러스가 30개, Cl 마이너스는 20개. 3분의 2네. 틀렸네. 그치? 그럼 기억은 맞고 니은은 틀렸네. 3분의 2야. 디귿. 그치? 디귿은 당연히 맞고. 리을. 같은 부피에 들어있는 전체 이온수는 같다가 아니고 봐봐. 같은 부피 안에 들어있는 이온의 수는 어때? 다르지? 그치? 같은 부피 안에 이온의 수는 NaCl이 2배 더 많아. 그치? 리을이 틀렸지. 다음은 기억띠. 조금 어려웠지. 자, 그 다음에 3번의 답은 4번. 도로에 그치 눈을 쌓을 때 염화칼슘을 뿌리는 거는 중화 반응이 아니고, 그치? 열이 나와가지고 그치 물을 녹이는 거야. 발열 반응 이런 거지. 자, 4번의 답은 4번. 4번이 다 4번이지. 5번은 안 해도 되고. 자, 뒤에. 자, 6번, 7번 말고. 그 6번, 7번은, 아니, 6번은 초등학생이 풀 수 있는 문제 아니야? 아니, 그러니까, 기린이 풀을 뜯는 게 기억이니? 기린이 풀을 뜯는 게 기억일까? 아니잖아. 기린이 풀을 뜯는 건 소비자가 생산자. 니은이네. 늑대가 사슴을 잡아먹는 거. 늑대가 상승작을 잡아먹는 게 소비자가 생산자를 잡아먹는 거야? 아니지. 야, 이거 그냥 나 진짜 내가 생물을 진짜 못하거든. 내가 개인적으로 통합과학 중에 생물을 잘 못해. 근데 그러니까 소비자가 뭔지 알고 생산자가 뭔지는 알아. 그러면 니은이 늑대가 사슴 잡아먹는 게 소비자가 생산자를 아니잖아. 그럼 기억 니은 다 틀렸네. 디귿에 곰팡이는 비생물 아니야. 곰팡이는 분해자잖아. 틀렸네. 그러면은 소비자가 분해자를 유기물이 한다. 그럼 리얼만 맞겠네. 답이 이거. 야, 이거 무슨 그 초딩 실력만 돼도 풀겠는데? 자, 이런 거 틀리면 안 되고. 자, 그다음에 그냥 해봤다. 그냥 심심해서 한 거고. 자, 8번에 답은 2명이야. 2명인데 누구? 갑이랑 정이지. 얘들아 봐봐. 보자. 자, 8번 보자. 8번. 원래 내가 하고자 하는 건 8, 9번이었어. 자, 8번에 지구온난화가 진행되면 기억이 감소한다. 얘들아, 지구온난화가 진행되면 기억이 감소해. 반사율이 줄어들어. 왜 그래? 자, 즉 지구온난화가 되면 빙하 면적이 어떻게 된다고? 빙하 면적이 줄어들어. 그러면
반사율이 감소해. 그러면 흡수율이 증가하겠지. 그렇지? 반사율이 지구 반사 그 30이 줄어든다. 그래서 기억이 많아져. 기억이 아닌 값이 많아져. 자, 대기에 흡수하는 총에너지 총량 얘들아 이거 158이야? 아니지? 154야 이거 계산하면 154. 아니 흡수한 거랑 방출한 거랑 갖다 주면 돼. 그러면 25 더하기 8 더하기 22 더하기 b는 그치? 대기 방출 두 개 있잖아. 66 더하기 88. 그럼 b 구할 수 있고. 맞지? 방출한 건 같으니까. 154다. 자, 그럼 을 틀렸고. 그럼 b 구하면 a도 구할 수 있는데. 근데 a를 구하는 게 아니고 a 값을 물어본 게 아니고 a가 지구에서 방출되는 에너지 뭐지? 얘들아 이거 틀렸거든. 무슨 손을 고쳐야 돼? 무슨 손을 고쳐야 돼? 적에서. 이게 얘들아, 그치? 태양은 가시방석이야. 태양은 있잖아. 태양은 표면 온도가 몇 도씨? 6000도씨. 흑점은 2000도씨 나고. 그럼 6000도씨 정도의 온도면 가시광선이야. 그러니까 온도 차이야, 온도 차이. 자, 근데 지구는 표면 온도가 15에서 18도씨. 대략 뭐 이 정도 돼. 이 정도. 그럼 뭐지? 적외선. 자, 그러면 사람 칠까 사람? 사람은 몇 도씨? 36.5도씨. 그럼 뭐가 나올까? 뭐가 나와? 적외선. 아니 그러면 사람이 몸에서 가시광선이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게 되면 되겠지. 그치? 자, 안 되잖아 그래. 그러니까 얘들아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가시광선하고 더 높으면 자외선을 가는 거야. 그치? 그러면 온도가 우리 봐봐 그러면 가시광선 중에서도 빨간색이 있고 파란색이 있어. 어디로 갈수록 온도가 높게? 파란색으로 갈수록. 그치? 빨간색은 온도가 낮아. 그래서 촛불의 온도랑 그치? 가스레인지 가스버너까지 온도 색깔이 다르잖아. 불꽃 색깔이. 온도가 다른 거야. 그치? 야, 촛불에서 못 구우면 안 구워지잖아. 가스레인지 켜면 지포 구워야 잘 구워지잖아. 그거 온도가 높은 거야. 왜? 파란색이잖아. 알겠지? 그거보다 온도가 더 높으면 어떻게 되게? 자외선으로 간다. 그래서 우리 사람 몸이 36.5도니까 적외선 나오듯이 지구도 이 온도니까 적외선이라고. 그럼 적외선은 파장이 길어 이렇게. 그래서 지구 복사 에너지를 장파 복사라고 그래. 장파. 이게 파장 얘들아 여기 파의 길이가 길다고. 장파 복사라 불러. 그러면 태양은 있잖아. 온도가 높지 파장이 짧아요. 파장이 짧아. 요거를 그래서 태양까지 이거를 단파 복사라 그래. 단파 복사. 참고 여기까지 그렇지. 더 짧고. 자, 그래서 지구는 작고. 그러니까 이렇게 파장이 다르니까 흡수되는 것도 달라. 그러니까 이산화탄소는 이걸 흡수하는 거야. 이거. 딱 그치 적외선 영역 중에 그 딱 이걸 흡수. 이걸 흡수를 못해. 그래서 이산화탄소 그치. 이산화탄소는 그치 온실 기체라는 친구들은 이걸 흡수하는 거야. 그래서 지구 복사 에너지를 흡수하고 태양 복사 에너지는 그냥 보내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런 거고. 그러면 가을 병까지 틀렸어. 적외선으로 고쳐야 돼. 병까지 돼. 태양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하면 뭐가 증가해? 그치 B가 증가한다. 맞아. 그래. 하는 거야. 그치? 지구 복사 에너지 양이 증가하는 거다. 그럼 그래서 지표로 재방출하는 것도 증가하겠지. 자, 끝났네. 그러면 9번 남았지. 9번. 얘들아 9번의 답은 너무 쉽지 않니? 맞잖아. 우리 그 엘니뇨 라니냐 제대로 공부한 친구면 이거 뭐 답은 3번. 그치? 우진아 핸드폰 그만 보고. 저요? 핸드폰 본 거 아니야? 저 듣고 있어요. 듣고 있어. 알았어. 자, 질문 9번 괜찮아? 9번 해볼까? 괜찮니? 괜찮아? 진짜로? 이거 뒤에 애들은 다 안 괜찮을 것 같은데. 제가 괜찮아? 진짜로? 안 괜찮은 친구들 어떻게 하지?
그래 이 정도 수준으로 나오고 얘들아 무조건 1등급 받아야 돼. 알겠지? 1등급 받아야 너가 원하는 데 간다. 자 그러면 그 뒤에 우리 숙제 얘들아 그 뒤에 핵심 기출 문제 중에 내가 하는 파트 한 방밖에 잠깐만 네 문제밖에 없는데 90, 11, 12 그럼 집에서 숙제로 배우면 되고 네 문제 자 일단 거기 숙제로 하면 되고 자 142페이지 자 이게 마지막 단계예요. 여기서부터 다 내가 하는 건데 그렇지 자 물리지구가 근데 여기 중에서 애들이 어려워하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 나머지는 안 어려워해. 태양 에너지 생성 과정 이거 어려울까? 아니야. 어디가 어렵냐면 전상이 유도하는 게 있거든. 여기 전기의 생성 150페이지. 여기가 조금 어렵게 문제 내는 거지. 여기 물리판. 그렇지? 근데 뭐 그렇게 그치 어렵지 않던데. 얘들은 어려워하는 애들이 쬐끔 있지 쬐끔. 자 이거를 이제 나머지는 그래. 자 그러면 142페이지. 이 파트가 제목이 에너지 전환과 활용. 그러니까 우리가 쓰고 있는 그 에너지가 대부분 우리 그치 지구에 쓰는 에너지의 대부분은 어디서 왔게? 태양에서. 그래서 태양 에너지는 그럼 어떻게 만들어지니? 그거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지구 내부 에너지하고 달의 인력에 의한 조력 에너지가 있는데 그거는 우리 지구의 주가 아니거든. 주는 태양 에너지. 그럼 우리는 그 태양 에너지를 받아서 어떤 에너지로 전환을 시켜. 그치? 그래가지고 전기를 만들어서 여기저기 공급해 주는 거야. 그러면 전기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을 이제 다음 단어에서 배웁니다. 자, 그러면 태양 에너지입니다. 자, 태양. 그래. 태양을 한번 그려볼까, 얘들아? 태양. 아니, 뭐 중학교 때는 다 그렸지만. 자, 태양. 태양은 동그랗지, 얘들아. 태양 동그랗잖아. 모든 별은 다 동그랗지. 왜 동그랗지? 중력 때문에. 중력은 거리가 같으면 있잖아. 그치? 중력이 같거든. 그래서 똑같이 있잖아. 같은 거리에 있는 물질들이 오니까 동그래진 거지. 자, 동그래졌는데 그러면 태양은 우리가 무슨 성이랬지? 태양은 지금 태양은 주 계열성 기억나? 기억나니? 주 계열성. 주 계열성. 그러면 중심 핵에서 지금 뭐가 일어나? 핵융합이라. 4개의 수소 원자 핵이 하나의 헬륨 원자 핵이 되면서 에너지가 밖으로 나와. 그치? 그렇지. 자, 그래서 여기를 핵이라고 불러. 핵. 그러면 그 에너지가 자 어떻게 생기는지 좀 이따가 일단은 에너지가 막 밖으로 이렇게 나오겠지. 그럼 밖으로 막 나오다가 이게 계속해서 나오는 게 아니고 가다가 얘가 식어 이렇게. 가다가 식으면 어때? 내려가 다시. 그러면 가다가 식어서 이렇게 내려와. 그치? 이렇게. 그러면 얘가 자 핵이 있고 그 다음 여기 쭉 여기를 중간에 딱 나눠서 자 여기 중간을 나눠서 여기는 올라가는 여기 그치 여기를 올라가는 요걸 복사층 복사층 자 여기 그치 심도 여기 실어가서 이게 그치 도를 보면 여기를 대류층 그치 그 다음에 맨 바깥에 태양의 표면은 특별히 뭐라 부르냐면 광구라 불러 광구 그치 태양의 표면 광구에는 두 가지가 있지 쌀알무늬와 흑점 기억나지? 그러면 봐봐. 자, 열이 그치 올라오는 그치 자, 이 대류의 상승부는 온도가 높거든. 온도가 높은 여기는 뭐지? 밝게 보여. 그럼 온도가 지금 여기는 온도가 지금 여기는 어둡게 보여. 그럼 밝고 어둡고가 반복이 돼. 이게 뭐지? 쌀알무늬지. 쌀알무늬. 그치? 그래서 쌀알무늬 중에 밝은 곳이 온도가 높은 곳이야. 어두운 곳이 온도가 낮은 거야. 대략 6000도씨. 알겠지? 흑점은 여기 좀 달라, 그치? 흑점. 자, 지금 흑점 설명하는 건 아니니까, 그치? 자, 그러면 우리 책에 이거 보면 중심부에서 수소 핵융합에서 에너지가 만들어지고 대륙층에 전달되고 표면으로 전달된다라는 거 뭐 다 됐고 밑에 자 그러면 중심부에서 4개의 수소 원자에게 헬륨 원자 핵이 되면서 에너지가 나와. 그러면 이렇게 되려면 최소 1000만 켈빈 이상인데, 그렇지 1000만 켈빈 이상인데 우리 책에서는 1500만 켈빈 이상 돼 있거든. 그래서 그냥 그치 1000만 켈빈 이상 또는 수천만 켈빈이라는데 그냥 1000만 켈빈 이상이 되면
요게 일어나. 그 생각해봐. 이게 수소 원자 핵이다 핵. 수소 원자 핵. 수소 원자 아니고 전자는 이전에 그치 먼저 떨어져 나갔고. 그렇지? 자 수소 원자 핵. 그럼 수소 원자 핵이 이거잖아. 플러스 4개. 서로 좋아해 싫어해? 싫어해. 서로 싫어해. 근데 그걸 이겨내고 둘이 그치 4개가 뭉치려면 어때? 온도가 높아야 합니다. 그래서 1000만 켈빈 이상이면은 이게 일어나. 그러면 그때 에너지가 나오는데 이때 에너지는 뭐냐면 이 둘의 무슨 차이? 질량 차이. 그래서 우리 책에 여기 보면은 자 원자핵이 결합한다 돼 있고 헬륨 원자핵이 되는데 거기 있잖아. 식은 요 밑에 맨 밑에 식에 요 에너지 식이 뭐라고 돼 있냐면 자 E는 수소 핵융합에 의해서 나오는 거고 이 에너지는 이 둘의 질량 차이야. 질량 차이. 자 질량 차이. 그러니까 4개의 수소 원자핵이 하나의 헬륨 원자핵이 되면서 에너지가 나오고 이 에너지는 뭐다? E는 델타 MC 제곱이었어. 델타 MC 제곱. 요 계산하라는 그치? 에너지 계산하는 문제가 어떤 학교에서 옛날에 나온 적도 있었거든. 그러니까 이 에너지를 어떻게 계산하냐면 요거 질량, 얘 질량, 요 질량, 얘 질량을 M1이라 하자고. 반응물의 질량. 그냥 반응물의 질량. 얘가 생성물의 질량이지. 이 둘의 질량 차이에서 생겨. 그럼 누가 질량이 커야 돼? 누구 질량이 커야 돼? 얘가 커야 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얘가 100g이다. 얘가 99g이야. 그럼 얘가 1g이야. 그러면 이 둘의 질량이 에너지로 돼. 그래서 이때 델타 M은 반응물의 그치 질량과 생성물의 질량 차이지. 당연히 반응물의 질량이 커야 돼. 그치? 자, 그러면 요게 질량인데 요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이름이 있어. 질량 결소. 이름이 질량 결소. 그러면 질량 결손에 의한 에너지가 나와. 이때 C는 뭐지? C. 얘들아 C가 뭐지? C? 빛의 속력. 근데 빛의 속력이 얼마냐면 빛의 속력 3 곱하기 10의 8승 미터 퍼센트. 근데 제곱이잖아. 그럼 9 곱하기 10의 16승. 그러면 선생님 질량 길손이 0.0000001 차이 나도 엄청난 에너지. 그러니까 0.0000001 그치 1이라도 여기다 곱하기 요거 제곱해야 돼. 이 숫자 제곱해야 돼. 9 곱하기 10에 16승 됩니다. 그러니까 질량이 차이가 진짜 개미 손톱의 때만큼 일어나도 엄청난 에너지. 이게 지금 우리로 치면 수소 핵폭탄이야. 수소 핵융합 폭탄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수소 핵융합을 이용해서 그 에너지가 나오는데 그 수소의 질량이 0.001g만 차이 나도 그치 엄청난 에너지야. 그치? 수소 핵융합 폭탄이지. 그치? 자, 그러니까 그치? 그래서 태양은 1초에 수만 개, 이게 한 개가 아니고 수만 개의 핵융합 폭탄이 터지는 것 같다. 그 에너지가 사방팔방으로 가고 그 중에 지구에 도착하는 건 얼마? 20억 분의 1. 그러니까 태양이 엄청난 에너지가 사방팔방으로 오는데 그 중에 지구에 20억 분의 1만 와서 우리는 그거 갖고 먹고 산다. 그치? 그래. 그럼 선생님 좀 크면은 많이 받을 수 있는데 너무 많이. 그러니까 우리는 엄청나게 그 태양 에너지 그치 20억 분의 1만 가지고도 이렇게 살 수 있어.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지? 태양이 엄청난 에너지가. 근데 사실이잖아. 태양은 우주로 치면 조그만 별이거든. 그러면 큰 별은 어때? 장난 아니겠지, 그치? 장난 아니라고. 그래. 이거 딱 보면 진짜 있잖아. 지구는 아무것도 아니고 그 중에 살고 있는 우리 거제도에 사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이런 생각이 들지만 아무튼 자 진짜 차이에서 그게 이런 MC 제곱이고 이거 그때 있잖아 델타 M을 질량 결손이라고. 요거 질량 주고 요거 질량 주면 요거 둘의 차이에다가 이거의 제곱만 곱하면 그렇게 단위는 줄 이렇게 쓰면 돼요. 그치? 자 그거 있어. 근데 이 식을 얘기한 사람이 누구게 이 식을? 이 식을 얘기한 사람이 얘들아 아인슈타인이지. 아인슈타인이 이 식을 얘기해. 특수 상대성 이론에서 이 식을 발견해. 이 딱 식을 발견한 사람. 근데 아인슈타인이 발견한 이 식을 어디에다 쓴 거야? 핵폭탄에다 쓴 거야. 사람들이.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엄청 후회를 하는 그치? 있어. 자기가 괜히 이걸 만들어서
사람들을 막 죽이는 데서. 그치. 야 지금 이란하고 그치 미국 전쟁하는 거 그잖아. 핵폭탄 만들면 죽는다 하고 미사일 보냈잖아. 자, 그냥 미국은 그렇지. 자 아무튼 자 이거 얘들아 끝났고 밑에 그러면 언젠가 선생님 수소 다 쓰잖아요. 그러면 중심 핵에 있는 수소 다 썼어. 그래서 헬륨이 되면 어디서 핵융합이 된다고? 주변에서 일어나. 그때를 뭐라 그랬지? 적색 거성. 기억나? 기억나니? 우리 맨 처음에 했고. 아니 다 까먹었겠지만 자 아무튼 지금 현재는 요게 남아있어. 50억 년 정도 쓸 거 남아있다고. 그래서 그거 쓰고 있고 다 쓰면 이제 여기 말고 요 가에서 일어나고 그때는 이게 가에서 일어나서 이게 등치가 좀 더 커지거든. 그때를 적색 거성이라고. 그러면 적색 거성이 만약에 됐다 치자. 적색 거성이 됐어. 다 써서 50억 년 뒤야. 50억 년. 그러면 이 커졌지. 그지 커졌어. 그러면 열이 어때? 좀 더 많이 나와. 그러면 지구는 어때? 더 이상 이제 온도가 높아서 못 살아. 그치? 너무 뜨거워서 못 살아. 그럼 어디로 가야 돼? 화성을 가야지. 알겠지? 화성이 그때는 있잖아. 제일 살기 좋은 행성이 될 거야. 생명 가능 지대가 화성으로 옮겨요. 그래, 야, 이런, 50억 년 뒤에. 50억 년 뒤에. 우리 죽을 때까지는 상관없어. 우리 죽을 때까지 상관없어. 자, 그 얘기고, 밑에 태양의 수명은 봐봐. 약 100억 년. 그래. 그 태양은 50억 년 전, 그래. 50억 년 남아있다. 다 할게. 그리고 옆에 E는 mc제곱 보여? 옆에 왼쪽에 E는 mc제곱. 자, E는 mc제곱 할 때 델타 mc제곱. 요 델타가 붙은 이유는 뭐다? 질량 차이를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이 식의 이름이 아인슈타인이 발견한 이 식 이름을 질량 에너지 등가 원리. 질량 에너지 등가 원리. 이 식 이름. 그러니까 질량은 곧 에너지다라는 거야. 등가. 질량과 에너지는 같다. 그러니까 이 점만 해도 질량을 에너지라 생각하지 않았다. 근데 질량이 에너지라. 그치? 그게 아인슈타인 얘기고. 그 다음 밑에 태양 에너지 방출. 자, 사방으로 갈고, 그치? 자, 그 중에 일부가 지구에 도달한다. 그 일부가 얼마라고? 20억 분의 1이야. 그 맨 밑에 일부가 20억 분의 1이야. 20억 분의 1. 대략 20억 분의 1. 맨 밑에. 자, 그러면 그거 가지고 우리가 먹고 산다. 그렇지. 그러면서 오른쪽에 있네. 25분의 1. 자, 그러면 지구에 도달하는 태양 에너지는 전체 얼마? 20억 분의 1이 지구에 도달한다. 그 중에 30%는 뭐 한다고? 반사하고. 그치? 70%만 흡수돼. 그치? 그러면 그 70%가 흡수된다고 적은 거고, 그 밑에 그거에 의해서 뭐가 일어나냐면 태양 에너지 흐름과 물질의 순환. 그래. 그치? 태양 에너지는 뭐냐면 우리 책에 물질 순환과 에너지 흐름의 근원이 되는 에너지가 태양 에너지다. 그럼 그 물질의 순환 대표적인 게 물의 순환이 있고 우리 책에 뭐가 있지? 대기와 핵수의 순환이 있고 탄소의 순환이 있는데 이 중에 시험에 나올 만한 거는 이제 뭐 물을 예전에 한 것 같은데 이거 다 한 것 같은데. 자, 그러면서 물의 순환은 됐고, 그치? 물의 순환은 됐고. 자, 여기 두 번째 대기와 핵수의 순환은 어디 끄면 되지? 에너지, 지구 에너지, 그치? 평형을 유지한다. 그게 핵심이야. 그러니까 대기와 핵수의 순환의 의의가 뭐니 하면 뭐라고? 저위도에 남는 에너지를 고위도로 운반하여, 그치? 지구 에너지 전체 균형을 이룬다. 뭐 이런 거. 그게 답이다. 알겠지? 근데 그게 에너지원이 뭐라고? 태양 에너지. 탄소의 순환도 맞아. 자, 탄소의 순환도 결국은 다 뭐지? 주 에너지원은 다 태양 에너지다. 그러면서 밑에 태양 에너지의 전환과 이용. 그러면 무슨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로 바뀌었니 하면서 그 그림 말고 밑에 그 글이 있거든. 근데 하나도 안 어려워 얘들아. 진짜로. 이거 그냥 무슨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로 바뀌었니 이거거든. 자, 예를 들어 볼게요. 맨 밑에 광합성. 자, 광합성은 무슨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로 바꾼 거야? 빛을 받아서 뭘 만들어?
그렇지? 뭐 유기물 포도당 같은 거 만들잖아. 그럼 포도당이 무슨 에너지지? 화학 에너지야. 그러니까 우리 책에 여기 얘들아 142페이지 에너지 종류 보여? 왼쪽에 맨 위에 142쪽이 왼쪽에 맨 위에 에너지 종류 보면 빛 에너지, 열 에너지, 화학 에너지, 전기 에너지, 역학적 에너지, 핵 에너지. 자 이렇게 나눠져. 얘들아 빛 에너지 할 거 없어. 빛 에너지가 뭐가 빛 에너지인지 알아. 열 에너지. 아니 뭐가 열 에너지인지 알지. 따뜻한 거. 열 에너지. 자 근데 화학 에너지는 뭐냐면 화학 에너지는 물질을 구성, 그치 물질마다 물질이 구성하는데 그 사이에 화학 결합과 관련된 에너지를 그냥 다 화학 에너지라고 그래. 쉽게 말할게. 잘 모르겠으면 다 화학 에너지. 그러니까 내가 이거 에너지 뭐로 하지? 그럼 다 화학 에너지. 그치? 예를 들어서 종이를 연소시켜서 빛과 열이 나왔어. 종이를 연소시켰다. 그러면 봐, 종이는 무슨 에너지? 이게 무슨 에너지? 화학 에너지. 연소하면 빛 에너지와 무슨 에너지가 나와? 열 에너지가 나오는 거지. 그러면 얘는 화학 에너지가 빛과 열 에너지로 바뀌어. 그러면 에너지의 전환이 무슨 해서 무슨 에너지 됐니? 이렇게 물어보거든. 근데 화학 에너지는 그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들의 화학 결합에 의해서 나오는 에너지인데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들이 공유 결합 아니면 이온 결합이나 금속 결합 셋 중에 무조건 하고 있어. 그러면 그게 끊어지면서 에너지가 나오는 거거든. 그게 다 화학 에너지. 잘 모르겠으면 화학 에너지.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핸드폰을 충전시켰어. 자, 예를 들면 충전은 무슨 에너지에서 무슨 에너지일까? 전기를 꼽았더니 배터리가 충전돼. 그럼 배터리가 무슨 에너지? 그 안에 리튬 이온 이런 게 들어있거든. 그럼 뭐야? 화학 에너지. 그래서 충전은 전기 에너지가 화학 에너지. 그럼 방전은 뭘까? 화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 그러니까 애매하면은 그냥 화학 에너지 한 거야. 애매하면. 알겠지? 진짜 애매하면은 다 화학 에너지. 자, 그래서 우리 책에 여기 보면 이제 그 그림이 있고 그림 밑에 이제 설명이 있는 거야. 광합성은 무슨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 빛 에너지가 화학 에너지. 화석 연료는 석유나 석탄은 무슨 에너지일까? 화학 에너지. 그래서 얘들아 너그 화학공학과 이런 데 가잖아. 다 뭐지? 화학공학과가 석유, 석탄 이런 거 연구하는 거야. 석유에서 뭐가 나오냐면 그치 석유에서도 플라스틱이 또 나와. 플라스틱 사람 입는 옷도 석유에서 나와. 나일론부터 그러니까 옷의 재료도 다 석유에서 나오거든. 그래서 플라스틱이나 그치 뭐냐면 그 뭐지 옷 같은 거 다 재료 연구하는 게 다 화학공학과야. 그렇지? 그 화학 에너지니까. 그 화학 에너지. 그 화석 연료를 그치 연소시켰다. 그럼 화학 에너지나 열 에너지나 뭐 빛 에너지 나오는 거고. 그치? 뭐 이런 데로 전환된다. 그럼 화력 발전은 석유나 석탄을 이용해서 전기가 만들어지니까 화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 구름 한번 생각해봐. 구름은 무슨 에너지에서 무슨 에너지일까? 구름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지 알아야 돼. 너 좀 기껏하지 마. 그러니까 구름이 만드니까 물이 있어 여기. 그렇지? 그럼 물에서 수증기가 위로 올라가. 그렇지? 그러면 수증기가 모여가지고 수증기가 응결이 돼서 수증기의 응결이 일어나거든. 그러면 물방울이 돼. 그러니까 뭐지? 여기 있는 물이 수증기로 되고 그 수증기가 응결이 돼서 물방울이 되고 그 물방울이 모여서 구름이 되는 거야. 공중에 떠 있는 물방울이지. 안개는 그치? 근처에 떠 있는 거고 구름은 저 위에 떠 있는 거. 차이는 그거밖에 없어. 그러면 그치? 봐. 수증기가 생겨야 그치? 구름이 생길 거야. 그러면 수증기는 무슨 에너지? 그치? 열 에너지. 그래서 우리 책에 자 구름은 태양의 열 에너지는 구름의 그치? 위치 에너지로 자란다. 위치 에너지로. 근데 선생님 구름이 그러면 구름 수증기가 화학 에너지 아니야? 봐봐. 얘는 물이나 수증기나 분자 구조는 어때? 똑같지. 분자 구조가 달라진 게 아니야. 자 우리가 광합성은 있잖아. 이산화탄소 CO2랑 H2O가 만나서 포도당이라고 분자 구조가 달라져. 그치? 우리가 뭔가 연료를 석유나 석탄을 태우는 것도 그치? 뭔가 이 그치 재료가
그러니까 열을 발해서 이산화탄소와 그치 물로 수증기로 만드는 거야. 그런 것들은 같이 결합이 끊어지거나 하거든. 그럼 화학 에너지가 생겨. 근데 얘는 수증기가 물로 되는 거는 화학 에너지가. 그치? 화학 시간에 배운데요랑 상관없어. 화학 시간에 배운 게 화학 에너지가 아니고 화학 결합이 이제 달라져야 돼. 그러니까 얘는 태양의 열 에너지에서 위로 올라가서 되는 거가. 그럼 위로 올라갔으니까 뭐 위치 에너지. 되겠지? 위치 에너지로 전환됐다. 자, 그다음 바람. 바람은 왜 생겨? 바람이 왜 생길까? 그럼 바람이 생기게 된 원인은 얘들아, 너 나중에 좀 이따 기권 파트를 배우거든. 기권을 배우면 지표면 있어, 지표면. 자, 지표면. 그럼 지표면을 열을 가해주면 특정 부분이 온도가 높아져. 그러니까 전부 다 동시에 데워지는 게 아니고 특정 부분이 빨리 데워져. 그러면 공기가 위로 올라가. 여기. 그치? 그러면, 그치? 올라간 공기는 식어서 다시 내려와. 어딘가에. 그럼 여기 봐봐. 공기가 위로 올랐으니까 공기 양이 적지. 이걸 우리는 저기압이라고 부르고. 공기가, 그치? 여기 많이 모였어. 고기압이야. 그러면 이렇게 부는 게 이걸 우리는 바람이에요. 그러면 바람이 생기려면 공기가 뜨거워져 위로 가야 되는 게 첫 출발이야. 그렇지? 그렇지? 그래야 되잖아. 그러면서 운동에너지. 그러면 무슨 에너지가? 태양의 빛 에너지야, 태양의 열 에너지야. 열 에너지라 해야 올라갈 거야. 그렇지? 그러면 선생님 위치 에너지가 크잖아. 근데 결론은 맨 끝은 뭐지? 운동 에너지지. 그렇지? 그래서 태양의 열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는 게 바람이다. 그 태양 열 에너지 운동 에너지 전환. 물의 증발, 태양 열 에너지, 강수, 그렇지? 태양의 열 에너지에 의해서 왜냐면 위로 구름이 생기고 구름이 다시 내려오는 거잖아. 그럼 구름의 위치 에너지가 구름의 그치 물방울의 운동 에너지로 바뀌는 거야. 다 그냥 퉁쳐서 역학적인 거지. 역학적이지. 그렇게 적은 거고. 그 다음에 얘들아 어디를 체크를 하냐면 태양광 발전하고 태양열 발전 있지. 둘이 달라. 얘들아 태양 열 발전하고 태양광 발전 똑같은 거야? 아니야. 이 완전히 원리가 달라. 태양 열 발전은 배웠나? 전자기 유도의 원리고 태양광 발전은 태양 전지판을 쓰는 거거든. 요거는 광전효과라는 게 있어. 아니 이건 고등학교 2학년 과정에 나와. 근데 뭐 쌤마다 조금 다른데 태양열 태양광. 벌써 쉬웠네. 다음 시간에. 미안한데 다음 시간에 할게. 숙제는 또 네 문제만 해와. 알겠지? 네 문제만 하면 돼.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금요일 되면
중화 반응 속의 질문. 질문 있으려나? 질문 있으면 페이지하고 번호를 얘기해 주면 되고. 85쪽. 85페이지에 1번. 1번. 자, 거기 ABC라고 나와 있다, 그지? 세 가지 다른 수용액인 10ml를 넣는데 BTB 용액을 넣었더니 자, 거기 나에서는 ABC가 전부 A 봐봐. 노란색, B 노란색이지. 그 말은 뭐야? A는 산성이고 B도 산성이라는 뜻이잖아. C는 파란색이야. C만 염기성이었던 거지. 거기다가 수용 염기 수용액 X를 또 넣었어. 그랬더니 A는 노란색 그대로 돼. 중화가 아직 안 끝났다는 거야. 근데 B는 파란색으로 됐다는 거는 중화 반응이 끝나고 염기성이 됐고 C는 어차피 염기성이었으니까 염기성 넣어봤자 파란색이잖아. 그러면은 기억 맞는 거지. 니은의 다에서 생성된 물의 질량은 A에서가 B에서보다 크다. 다에서 생성된 물의 질량은 A하고 B하고 비교를 하면은 A는 아직 중화가 끝나지도 않았어. 즉 산이 많았던 거지. 근데 B는 어때? 초록색이 아니라 파란색이야. 염기성으로 변했다라는 건 반응할 수 있는 산성 물질이 얼마 없었다는 거야. 그럼 당연히 니은도 맞는 거야. 다 과정 후에 혼합용액의 최고 온도는 C에서가 A에서보다 높다. 말도 안 되는 소리지. C에서는 뭔 일이 일어나? 아무 일도 안 일어나. 염기에다 염기가 없는데 뭐 아무 반응도 안 일어나는데 무슨 열이 뭐하려고 할 생각하겠어. 그래서 이것은 틀린데. 다른 거 질문. 84쪽에 11에 2번. 아 여기 A하고 D하고 자 요거는 자 이게 비교하라 그랬지. 자 지금 딱 보니까 HCl하고 KOH하고 어때? 15ml씩 딱 반응했을 때 중화점이 나타나. 맞지? 자 그렇다면 A는 HCl 5ml, KOH 25ml니까 이거는 HCl 5ml 해당하는 양만 중화 반응이 일어나. D는 KOH가 10ml 해당하는 양만 중화 반응이 일어나. 그러면은 같은 부피, 같은 농도라는 뜻인데 D에서 반응하는 양이 2배 많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생성된 물의 양을 비교하라 그러면 D가 크다 또는 D가 2배 많다.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1대1로 반응하기 때문에 부피 B가 1대1로 반응하기 때문에 D에서 반응하는 부피가 A에 비해서 2배 크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적으면 되는 거죠. 다른 거는 85쪽에 4번. 4번. 자 이거는 이제 여기 그 이번에도 수산화 나트륨하고 염산 반응을 시킬 거잖아. 기억과 니은은 각각 이 네 가지 이온 중에서 하나이다라는 말이 나오고 그게 이제 뒤에 보면은 니은의 수분의 기억의 수 해가지고 나오잖아. 그리고 가에서 나트륨 이온 수분의 수산화 이온 수는 2분의 1이다라는 말이 있어. 이거를 풀 때는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은 가가 NaOH 하고 HCl이 얘 10ml, 얘 5ml 반응을 해. 자 그런데 가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나트륨 이온 수분의 수산화 이온 수가 2분의 1이래.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얘가 절반 중화됐다는 거야. 근데 이게 나트륨 이온하고 수산화 이온은 원래 1대1로 생길 거잖아. 근데 1대1로 생길 거란 말이야. 근데 1대1로 생기는데 왜 나트륨 이온 수가 2배나 많아? 뭐 이유는 수산화 이온이 절반 반응을 해버렸으니까. 그러니까는 절반 반응했다라는 건 얘 5ml 들어갔잖아. 그 말은 이 두 개의 농도가 어떻다? 지금 같다. 자 그렇다면 자 이제 밑에 나에서는 10ml, 15ml 이렇게 나오지. 자 그런데 여기에 니은 수분의 기억수가 얼마냐면은 얘가 2분의 1이야. 자 그럼 한번 따져볼까? 얘가 난 그냥 쉽게 하려고 어떻게 하느냐? 그냥 이렇게 줘버리는 거야. 여기 나트륨 이온 10개 있고 수산화이온도 10개 있고 얘는 어떻게 했다? 이거 5ml면 5개 있는 거고 15ml면 어떻게 15개 15개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수산화이온하고 수소이온하고 반응하겠지. 자 여기서 2분의 1 관계는 뭐라 해야 돼? 15, 15니까 2분의 1 관계가 되려면 니은이 나트륨 이온이고 기억이 수소이온이야.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기억과 니은이 먼저 더 찾았지. 자 그럼 X에는 뭐가 들어가느냐는 건데 X는 얘는 10 그대로야. 근데 여기 30이지. 그럼 여기 30개 30개니까 어떻게 돼? 10개 10개. 그러면 수산화이온 10개 사라지고 수소이온 10개 사라져서 20개 남잖아.
그러면 나트륨 이온 수분의 수소 이온 수 하면은 2가 나와요. 야 따라서 x는 2라야 되겠네. 자 그리고 생성된 물 분자수 이런 거 있잖아. 나에서가 가에서의 2배이다. 나에서는 생성된 물 분자수가 여기는 수산화이온이 10개 반응하고 수소이온도 10개 반응하는데 위에서는 어때? 5개밖에 반응 안 했지. 그럼 당연히 2배지. 써보면 나와. 자 다른 건 없나? 85쪽에 3번이요. 3번? 아 여기 거의 대부분 이제 묽은 염산하고 이번에도 수산화 나트륨 2개를 반응을 시킬 거야. 자 여기 힌트 잘 봐야 돼. 최고 온도는 다에서가 나에서보다 높다라는 말이 나와. 이 말은 얘 농도가 같지 않다는 거야. 그리고 다가 더 많이 반응했다는 뜻이야.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밑에 자 나에서는 BTB 용액을 떨어뜨리면 파란색으로 변한다. 자 이거를 뭐 보고 할 수 있냐면은 자 얘는 저용이 안 되네. 자 거기 이번엔 여기가 HCl이고 여기가 NaOH지. 자 이렇게 돼 있는데 힌트는 뭐라고? 나보다 다에서의 온도가 더 높대. 다에서는 다부터 먼저 한번 써볼게. 다는 얘가 15ml 들어가고 얘가 5ml 들어가. 그런데 나는 어떻냐면은 얘가 10ml 들어가고 얘도 10ml 들어가. 그러면 누가 더 반응을 많이 했다고? 얘가 더 반응을 많이 했어. 자 그러면 얘가 더 반응을 많이 했다. 그렇다면 어떻다라는 거냐면은 얘 농도가 높다라는 거야. 얘 농도가 높으니까 더 많이 반응했고. 자 그렇다면은 얘 농도가 높은데 그러면은 얘 농도가 낮잖아. HCl의 농도가 낮거든. 농도가 낮은 녀석이 반응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모두 반응해버려. 농도가 높으니까 얘는 어때? 남았을 수도 있거든. 네? 그러면은 요 두 개를 딱 비교하면 어때? HCl이 여기는 15ml, 여기 10ml잖아. 그 말은 요 두 개를 비교를 했을 때는 얘가 더 많이 반응을 한 게 맞거든. 자, 그래서 BTB 용액을 떨어뜨렸을 때 나에서는 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는 건데 지금 이 두 개가 나는 어때? 부피가 1대1이잖아. 근데 분명히 있잖아. 얘가 농도가 높거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야 돼? 지금도 염기성이야. 얘는 파란색으로 변해야 돼. 생성된 물 분자수는 당연히 누가 더 많아야 돼? 다가 더 많아야 돼. 왜? 온도가 더 높다 그랬으니까 더 많이 반응하겠거든. 수용액에 들어있는 전체 양이온 수를 비교를 할 거야. 이 전체 양이온 수는 가에서가 나에서의 2분의 3배이다라는 말이 나와. 자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그냥 최고 온도가 다에서 높다는 것밖에 없거든. 그지? 다에서 그냥 높다라는 것밖에 없어. 그냥 농도가 얘가 더 크다라는 것 정도만 알고 있는데 양이온 수를 가하고 나하고 비교를 할 거야. 근데 가가 뭐냐? 얘가 HCl이 5고 얘가 10이야. 15야. 양이온은 여기서 분명히 있잖아. 얘 농도가 높기 때문에 세 개 모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야? 수산화 나트륨이 다 많은 거야. 지금 이 상황에서는 다 많은 상태에서 수소이온은 어차피 반응하지. 그럼 여기 양이온은 누구밖에 안 남아? 나트륨 이온밖에 안 남아. 나트륨 이온이 그러면은 가하고 나하고 비교하면 나트륨 이온은 몇 배 차이가 나야 된다? 얘가 2일 때 얘가 3. 즉 몇 배? 2분의 3배 차이가 나야 된다. 자 다음 없나? 자 없다면 이제 우리 다음 소담론으로 넘어가야 되겠지. 자 여기는 사실 뭐 크게 뭐 별건 없어 여기. 자 이제 물질 변화에서 에너지 출입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어떤 변화들이 나타날 때 반드시 뭐가 들락날락하냐면 에너지, 즉 열이라고 부르는 에너지가 들락날락하거든. 자 그거를 지금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거야. 요거는 이제 이제 3학년 되면 이제 첫 단원으로 이 내용이 소개가 될 거야. 첫 단은 좀 후반부에 나오긴 하는데 아마 학교에서 이미 배우고 있거나 아니면 조금 있으면 진도가 나가질 거거나 아마 그럴 거야. 자 에너지 출입하는 데서는 물리 변화든 화학 변화든 두 개 구분을 안 해. 물리 변화가 일어나도 에너지는 출입을 하고 화학 변화가 일어나도 에너지는 출입한다. 에너지는 어쩔 수 없이 출입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그 물리 변화의 대표적인 거는 상태 변화 나오지. 상태 변화 이름은 알고 있을 테니까 내가 굳이 설명 안 해도 될 거고
거기 화학 변화에는 뭐가 나오냐면은 물분해 실험이 나와. 물분해 실험은 대표적인 전기분해다. 그래서 이게 이 어떤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앞에 에너지 이름이 같이 나오는 것들이 있어. 에너지 이름이.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인 게 바로 광합성이야. 어떤 물질을 합성, 즉 큰 분자로 만들 때 빛이 필요하면 광합성. 이런 식으로 분해, 즉 어떤 물질을 이렇게 그 성분 물질들로 나눌 때 전기가 필요하면 전기분해. 만약에 합성인데 전기가 필요하다 그러면 뭐라고 하면 되냐? 전기합성이라고 하면 된다. 그러면은 분해하는데 빛이 필요하다 그러면 광분해라고 하면 된다. 합성하는데 열이 필요하다? 그럼 열합성. 분해하는데 열이 필요하면 열분해라는 말을 쓰면 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떤 에너지 종류가 필요한지를 앞에 화학 반응 앞에다가 표현을 하기도 해. 자, 그래서 그 화학 변화는 그냥 여기 나오는 거는 그냥 물분해 실험이니까 이렇게 전기가 필요한 얘는 그 정도만 해놓으면 되고, 그 밑에 발열하고 흡열 반응에 대한 내용이 나와. 발열은 이거 조심해야 될 게 있어. 발열은 자, 우리 반응이 일어나는 그 대상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계라고 불러. 계. 반응이 뭔가가 내가 관찰하고자 하는 그 대상을 계라고 불러. 자, 그러면 이 나머지를 뭐라고 부르냐면 주위라고 부르거든. 여기서 이 두 개 사이에서 에너지가 왔다 갔다 해. 이 플러스라고 하지 말고 이렇게 하자. 에너지가 왔다 갔다 한다고. 자, 여기 자 이제 발열 반응은 반응 자체에서 열이 발생하는 걸 발열 반응이라고 부르는데, 누구 계에서 열이 발생해. 그러면 얘가 열이 발생하니까 얘 온도가 어떻게 되느냐? 온도가 증가하는 거야. 그래서 열이 어디로 가느냐? 주위로 나가게 돼. 이걸 발열 반응이라고 불러. 요걸 왜 이렇게 강조를 하냐면 가끔씩 거꾸로 생각하는 데들이 있어. 얘 온도가 올라간다라는 건 얘가 주변으로부터 열을 흡수했기 때문에 온도로 올라가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데가 있거든. 아니다, 알겠지? 이게 즉 어떤 반응이 일어나고 있는 그 대상이 말 그대로 그 안에서 열이 발생해서 얘가 온도가 올라갔기 때문에 주위로 열이 나오는 걸 발열이라고 불러. 그러면 흡열은 뭐냐? 여기서 이 계에서 뭔가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필요한 거야. 그러면 그 에너지를 뭐 하느냐? 주위로부터 당겨가. 가져간단 말이야. 가져가기 위해서는 얘가 뭘 해야 되느냐? 온도가 내려가야 돼. 가져가니까 높아지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알겠냐? 그래서 다시 발열은 어떤 대상이 반응이 일어나, 그게 물리 변화든 화학 변화든 상관없어. 뭔가가 일어나는데 그 일어날 때 개한테서 열이 발생하는 걸 발열. 흡열은 개가 주변으로부터 자꾸 열을 가져가서 흡열이라고 부르는 거야. 자, 그러면 거기 발열 반응에 지금 뭐라고 적혀 있냐면은 물질 변화가 일어날 때 주변으로 열 에너지를 방출하는 반응이라고 나와 있지.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난다? 주변 온도가 상승한다. 왜? 걔가 온도가 높아져서 열을 주변으로 자꾸 주고 있으니까. 그 얘들이 이제 나오는데, 거기 보면은 수증기가 물이 될 때라고 나와 있지. 수증기가 물방울로 변할 때, 이미 상태 변화에서도 잘 보면 있잖아, 우리가 액화, 응고, 그 다음에 기체에서 고체로의 승화, 이런 녀석들은 뭐 하느냐? 주위로 열을 방출한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좀 관점이 다르긴 한데, 이게 지가 꺼내놓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주변에서 뺏어가는 거예요. 주변에서 뺏어간다고 생각하면 돼. 주위의 온도가 낮아지니까 얘네들 어쩔 수 없이 자기가 갖고 있던 열을 뺏기는 거야. 그런데 그거를
이제 뭐 뺏어간다, 뺏긴다, 이 내놓는다 이렇게 여러 개로 표현하지 말고 그냥 뭐라고 한다? 그냥 얘네들은 자기가 가진 열을 내놓는 거니까 그냥 발열이라고 하자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통일해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수증기가 물방울로 되는 액화. 그래서 요거 얘가 그 날씨 단원을 이제 슬슬 배우고 있는 애들이 있을 거야. 그 액화의 대표적인 게 이제 그 구름, 알지? 수증기가 물방울로 변해서 된 거, 안개. 그 다음에 나중에 또 뭐 배우냐면 태풍 배울 거야. 태풍이 적도 근처에서 생겨. 적도 근처에서 이제 바닷물이 따뜻하니까 수증기가 계속 공급될 거잖아. 그러면서 생겨. 처음에는 그렇게 큰 녀석이 아니야. 그래서 작은 녀석이 생겨. 그렇게 해가지고 수증기가 계속 공급되면서 얘가 점점 북상을 하는데 태풍은 대부분 바다에서 생기거든. 그러면은 바다는 어차피 주변이 널린 게 물이잖아. 그러니까는 수증기가 계속 공급이 돼. 따뜻한 수증기가. 그런데 이게 북쪽으로 저저히 올라오게 되면은 어떻다? 온도가 내려가지. 그러면은 수증기가 물방울로 변해. 물방울로 변하면은 또 열이 발생한다. 지금 열이 나와. 그러면 그 열 때문에 수증기가 또 공급이 돼.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물방울 형태로 변한 녀석이 이제 덩치가 커지고, 그래서 열이 발생하니까 밑에 있던 수증기가 다시 공급이 되고, 그럼 그 수증기가 다시 물방울로 변하면서 열을 방출하면 그 열 때문에 또 수증기가 공급되고 하면서 태풍은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점점 커지는 거야. 점점 커지고,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완전 북쪽으로 올라오는 건 아니거든. 올라오다 보면은 이제 주변에 이제 너가 혹시 대기 대수만 알지? 그래서 지구가 자전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저기 고위도, 중위도, 저기도에 바람의 방향이 좀 다르거든. 그래서 바람이 부는 거에 따라서 얘네들이 그거를 타고 이렇게 슬슬 돌아다니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육지랑 충돌하게 되면 수증기를 더 이상 공급을 못 받잖아. 그지? 그러다 보니까 그때 대량의 비나 강한 바람을 동반해가지고 대량의 비를 뿌리고 소멸해버리는 거야. 이게 태풍인 거지. 그래서 태풍도 뭐다? 이런 식으로 상태 변화가 일어날 때 이 열을 이용해가지고 크기가 커지기도 하고 이렇다는 거야. 자, 그 다음 우리가 좀 전에 했던 산연기 중화 반응. 뭐다? 중화 반응 자체가 열을 발생시키는 대표적인 발열 반응이에요. 이 발열 반응은 이거 말고 우리가 흔하게 하는, 은하게 하는 발열 반응이 있지. 바로 연소다, 연소. 태우는 거. 얘는 에너지가 어떤 형태로? 열과 빛 형태로 있잖아. 순식간에 방출돼 버려. 그래서 이 연소는 뭐가 됐든 다 발열이야. 하나도 빠짐없이. 거기는 무슨 보라색 글씨로 이거 있어. 산화칼슘과 물이 반응할 때 열 에너지를 방출한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산화칼슘과 물이 반응한다. 산화칼슘은 고체야. 근데 물에다 넣으면 열이 발생하거든. 이 산화칼슘을 어디다가 쓰느냐면은, 이 산화칼슘을 물에 넣으면 열이 발생한다라는 걸 어디다 활용하느냐면, 우리 저기 가축들이 있지. 가축들, 돼지, 소, 그 다음에 닭 이런 것들 보면 가끔씩 무슨 전염병이 생기기도 해. 그래서 뭐 조류독감부터 해가지고 뭐 이런 그 전염병 생기잖아. 전염병이 생기면 가축들은 거기에 좀 취약할 수밖에 없거든. 이유가 얘네들이 띄엄띄엄 사는 게 아니라 좁은 공간에 대량으로 밀집해서 살다 보니까 한 마리가 걸리면 옆에 있는 놈 또 걸리고 이런단 말이야. 그래서 얘가 이제 거기서 병이 걸리면 어떻게 되냐면은 대량으로 폐사를 하거나 이래버려. 그러면 그게 한 농장에서만 그러면 다행인데 이게 옆으로 번져가면 곤란하잖아. 그런데 옆으로 번져갈 일이 누구 때문에 번져가느냐면은 갑자기 있잖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조류독감이 도는데 참새가 와가지고 닭장에 가가지고 닭한테 감염을 시켜서 다음으로 전달되고 그럴까? 그러진 않거든. 그러면 이런 걸 갖다가 다른 농장까지도 퍼뜨리게 하는 주범은 뭐야? 사람, 인간이야, 인간. 그럼 인간이 그러면은 그게 병을 어떻게 그럼 퍼뜨리냐는 건데, 주기적으로 농장을 방문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어. 이 농장 저 농장 가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 첫 번째는 뭐냐? 너 농장에 동물들 키우면 동물들 뭐 해야 돼? 사료뱅이 쳐와야 되거든. 먹잖아. 근데 걔가 땅 파서 먹는 건 아니거든. 그러면은 대량의 사료를 공급을 해줘야 되는 업체들이 있어. 그러면은 얘가 한 곳에만 공급을 할까? 그러진 않거든. 그러면은 큰 차가 와가지고 사료통에다가 대량으로 공급을 해줘. 근데 그 차가
거기만 가는 게 아니야. 여러 군데를 들러야 돼. 한 차에 만약에 닭사료를 실었다 그러면 여기다가도 닭사료를 충전해주면 다른 농장에도 닭사료를 충전해줘야 되거든. 그러면은 그 가는 곳마다 지정된 차를 한 대씩만 운영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는 그런 차들이 돌아다닐 수밖에 없어. 그러면 그런 차들이 돌아다니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전염병이 옮겨가는 경우, 그 다음에 닭을 구매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잖아. 안 그런가? 닭을 구매해야 되는 사람들. 또는 이제 닭을 다음 이제 출하를 목적으로 이렇게 닭을 가져와야, 즉 닭을 가져온다기보다는 병아리를 가져와야 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어. 그런 사람들은 계속 그런 농장을 다니면서 병아리를 납품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밖에 없거든. 그리고 특히 계란 같은 경우에는 어때? 닭이 매일 낳는단 말이야. 그러면 계란을 수거하러 가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왔다 갔다 여러 농장을 왔다 갔다 할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농장에서 전염병이 다른 곳으로 옮겨가지 못하게끔 하기 위해서는 이게 방역 조치를 해야 돼. 그 방역 조치를 할 때 뭘 하냐면은 차가 지나갈 때 밑에서 하얀색 물을 쏴. 하얀색 물을. 그게 뭐냐면 산화칼슘을 물에 녹인 거야. 이 산화칼슘을 물에 녹이게 되면은 얘가 이 차 밑바닥이나 이런 데를 확 쏘게 되면은 이렇게 어차피 농장을 돌아다니면 어디에 묻게 돼. 타이어가 회전하는 과정에서 이물질들이 튀면은 어디 여기 보면은 있잖아. 타이어 이렇게 감싸는 이렇게 어떤 구조물이 있어. 자동차에는 이런 부분에 튄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쏘아가지고 이 바이러스나 세균을 죽이는 거야. 산화칼슘이 물에 녹일 때 열이 발생하는 거야. 온도가 높은 거지. 그러면 이제 어느 일정 온도만 되면은 얘네들이 열에 좀 취약하다 보니까 죽거든. 그래서 그런 데 쓰는 거야. 자, 그 다음에 흡열 반응 여기서는 자, 좀 전에 얘기했지. 흡열은 뭐다? 주변보다 온도가 지가 낮아서 열이 자연스럽게 주변으로부터 개에 가는 것처럼 보이는 걸 흡열이라고 부른단 말이야. 얘의 대표적인 게 뭐냐? 거기 물이 수증기로 증발한다. 그래서 이거 알지? 우리가 땀 흘리는 거. 이제 슬슬 날씨가 이제 좀 따뜻해지면 조금 있으면 더워질 거잖아. 그러면은 땀을 많이 흘려. 땀으로 열린다? 내 몸에 있는 열을 기화열 형태로 있잖아. 물이 가져가게끔 만드는 거. 그거 말고도 그게 뭐가 있냐면은 요거 나중에 아마 착표책에 속어야 될 거야. 질산암모늄과 수산화바륨이라는 게 나와. 왼쪽에 그림도 나오는데 요 두 개를 반응시키면 얘가 열을 많이 흡수하다 보니까 그 지금 삼각 플라스크 근처에 물방울이 생겨. 차가운 표면에 이 수증기가 닿으면 물방울이 되잖아. 물방울이 생겼다가 그 물방울이 얼어. 그래가지고 거기 나무판이 붙어 있는 그 그림을 이게 사진 같은 걸로 주면 좋을 텐데 거기다가 그림으로 그려가지고 거기다 표현을 해놨다. 자, 그리고 그거 말고 이제 뭐가 있냐면은 제일 밑에 나오지. 탄산수소 나트륨. 얘가 우리 했었는데 이거 기억나? 탄산수소 나트륨을 주성분으로 하는 물질이 뭐더라? 우리가 알고 있는 물질이? 탄산수소 나트륨을 주성분으로 하는 너가 알고 있는 물질이야. 소금? 응? 집에서 쓰는 건데 소금? 잘 쓰진 않아. 베이킹소다? 그래, 베이킹소다인데 아까부터 자고 있더만. 베이킹소다야. 일어났잖아요. 일어났으면 됐죠. 왜요? 얘한테 많은 일들이 있겠네, 그지? 근데 조용히 살 건데요. 어? 조용히 살 건데요. 지금 조용히 안 살잖아. 많은 일들이 있을 텐데 그 중에 상당 부분이 안 좋은 일일 거야. 자, 우리 탄산수소 나트륨, 즉 베이킹 소다의 주성분인데 이 탄산수소 나트륨은 사실은 베이킹소다, 즉 빵 만들 때 넣으라고 나온 거지만 빵 만들 때 사실 안 써. 얘가 염기성 물질이다 보니까 맛이 쓰단 말이야. 그래서 너가 이걸 어디다 쓰냐면은 너가 그 달고나 만들어 본 애들이 꽤 있을 테거든. 그래, 달고나 만들 때나 쓰지. 그거 말고는 세제에 좀 포함되어 있기도 하고 그래. 그래서 달고나 만들 때는 얘를 왜 넣느냐? 이게 설탕을 가열해가지고 액체 형태로 만든 상태에서 탄산수소 나트륨, 즉 베이킹소다에 흰색 가루를 좀 집어넣으면 얘가 열분해 된다. 열분해 돼가지고 이산화탄소 기체가 생기게 되는, 그래서 부푼다 이거지.
그래서 얘가 열분해 뭐라고? 열이라는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분해다. 지금 열을 가지고 열이 필요한 분해다. 즉 어떤 에너지가 앞에 붙으면 그냥 그 뭐가 되든 다 흡열이야. 알겠냐? 뭐 광합성 흡열이야. 열분해 흡열이다. 열합성 흡열이고. 자 그래서 에너지 이름이 붙으면서 어떤 화학 반응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 그냥 그거는 흡열이구나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돼. 자, 이런 것들을 이제 87페이지에 보면 몇 가지 예를 더 해가지고 이제 쭉 소개를 해놨는데, 일상성에서 거기 제빵소다는 아까 탄산수소 나트륨 주성분이다 알겠지? 자, 그 예를 들어서 냉찜질 주머니라는 게 있어. 거기 보니까 질산 암모늄을 물에 녹일 때 열에너지 흡수하는 걸 이용한다라는 건데, 이걸 갖다가 이제 얘가 뭐라고 해야 되지? 요거는 좀 재사용이 가능한데 아마 써본 적이 아마 없을 가능성이 높아. 냉찜질이라는 걸 넣은 거 할 일이 없잖아. 있나? 있어요. 넌 있겠지. 아니 저 발목 넘어져서 발목 삐었을 때 했었는데 그렇게 넘어졌겠지. 누군가가 밀어서. 아니요 제가 스스로 넘어졌는데요. 좋지. 왜 하필 제가 어디서 맞고 다닐 거라 생각하세요?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진 않은데. 속상. 입장이 좀 속상한 데로 말린다. 내가 알 거냐? 자, 그 다음에 신선식품 포장하는 거 보면은 드라이아이스 나와. 드라이아이스 거기다가 그거 있잖아. 거기 아이스박스 같은 거 있잖아. 그거 뭔가 택배 주문하면 그 안에 뭐 들었대? 그 무슨 아이스팩이라고 해가지고 물 얼린 거 들어있잖아. 얘가 뭐 때문에 들어있다 거기? 얘가 녹는 과정에서, 즉 용해되는 과정에서 열 흡수를 해. 그러면은 그 안에 있는 다른 녀석들이 어떻게 되는 거야? 보호가 되는 거지. 온도가 더 올라가지 않고. 그래서 거기다가 넣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더운 여름날에 뿌리는 물이다라는 게 나오는데, 도로에 물을 뿌리는데, 이거는 왜 그러냐면은, 도로는 알지? 아스팔트로 만든단 말이야. 이 시커먼 거 너가 아마 봤을 거야. 이 아스팔트는 일정 온도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녹아. 도로가 녹는 거지. 콘크리트로 만든 도로도 가끔씩 있거든. 시멘트 같은 거 섞어가지고. 그런 도로는 할 필요가 없어. 그런데 이 아스팔트로 만든 도로는 잘못하면 녹아. 끈적끈적하게 녹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 해야 되겠어? 식혀줘야 되겠지. 끈적끈적하게 녹으면 무슨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니까. 그래서 막 물 뿌리고 다니는 그런 차들이 있어. 자, 그 다음에 냉장고에 냉매도 상태 변화 매우 잘하는 녀석을 쓰거든. 그래서 얘네들도 거기에 속하고, 일회용 손난로 이런 것도 나와. 산화철이 철이 산화되는 과정에서 열이 발생하는 거, 이건 알 거야 아마. 그래서 얘는 어떻더라? 일회용 한번 쓰고 버리는 거야. 그래서 냉해 예방을 위해 뿌리는 물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 냉해가 뭔지는 오른쪽 밑에 나온다. 그래서 그 기온이 내려가서 있는 피해를 냉해라고 불러. 그래서 얘가 과수원에 이제 물을 뿌려가지고 냉해를 예방한다. 그러면은 물이 대신 얼면서 열을 방출하니까 나무가 얼지 않는다 하면서 나오는데, 뭐 그런가 봐. 개화 시기가 되면 물을 뿌려가지고 하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어. 개화 시기가 되면 물을 많이 주기네. 이거는 이제 얼어서 그렇기보다는 이제는 개화 시기가 되면 식물 자체가 물을 좀 많이 필요로 하거든. 그래서 그냥 주는 거 같던데, 뭐 이런 것도 맞겠지. 뭐 좀 북쪽 지방은 아마 그렇게 하나 봐. 그거 말고는 이제 생명 현상에서 얘는 그냥 광합성 호흡 나와. 광합성은 뭐한다? 열 흡수, 즉 광합성이지. 앞에 에너지 이름 붙어가 있지. 그러면 이게 뭐가 됐든 뭐다? 흡열. 그럼 이거의 반대가 세포호흡인데, 흡열 반응의 반대 반응은 발열이다. 발열 반응의 반대 반응은 흡열이고. 화학은 항상 그렇게 돼 있어. 자, 그리고 좀 전에 얘기한 태풍 나와 있지. 그 다음에 물의 순환이라든지, 그 다음에 더운 여름날 우리나라가 딱 그렇지. 후덥지근한 날씨. 왜 이렇게 후덥지근하다? 공기 중에 수증기가 많아. 공기 중에 수증기가 많다 보니까 얘가 조금이라도 차가운 표면에 닿으면 물방울로 변하면서 열을 방출시켜 버려. 그러니까는 더 더운 거야. 거기다가 수증기는 또 무슨 물질이냐면은 얘가 그 온실 효과 들어본 적 있지? 네. 그지? 이 수증기도 온실기체에 속하는데, 온실기체에 속하지만 우리가
수증기는 온실 기체로는 취급은 안 해. 속하긴 하지만. 왜 그러냐면은 우리 지구 표면의 70%가 물이거든. 그럼 너 수증기를 컨트롤할 수 있을까? 불가능해. 그러니까 수증기도 온실 기체이긴 한데 우리가 인간의 힘으로는 이거를 컨트롤할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온실 기체에 속하지만 온실 기체로 취급은 안 하는 거야. 근데 이산화탄소는 어때? 어느 정도 컨트롤을 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는 이산화탄소를 막 줄여야 된다고 이런 짓을 하는데 뭐 잘 될지 모르겠다. 자, 하여튼 그렇다라는 거 하고. 자, 제일 밑에는 뭐가 있냐면은 가열장치 없이 산화칼슘과 물을 이용해 메추리알 숨기라는 게 나오는데 요거 이 캠핑용품 같은 걸로 판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여론 없이 뭔가 예를 라면 끓이거나 밥할 때 이런 것들을 이렇게 팩으로 팔아. 그래가지고 무슨 이렇게 그 부직포 주머니에 산화칼슘 하얀색 가루 들은 거 있거든. 그런 게 이제 들어가 있어가지고 거기다 물만 부으면 물이 부글부글 끓게끔 만들어진 것들. 이게 산화칼슘이 열이 많이 나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뭐 밥을 하고 라면도 끓이고 하는 거 그런 거 팩으로 나와.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관련이구나 정도만 하면 되는 거니까 뭐 굳이 이제 나머지는 우리가 알게 되겠지. 자, 그래서 이제 이거 이론 부분 설명은 끝났으니까 88페이지부터 해가지고 어디까지 사실 해야 되냐면은 그 뒤에 핵심 기출 문제 있는 데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99페이지까지 해줘야 되거든. 중간에 가로 넣기 있다. 가로 넣기. 그 가로 넣기 그 94페이지부터 95페이지까지는 가로 넣기 이건 안 해도 되거든. 가로 넣기는 하지 말고 그냥 문제들만 해가지고 해주면 되고 시간이 애매하게 좀 남아가지고 지금 요거 88페이지부터 해가지고 문제 좀 풀어주면 돼. 88페이지 문제를 좀 다 풀면 이거는 이제 여기서 좀 풀이 들고 할 수 있게끔.
8페이지는 다 됐지. 네. 자, 이걸 한번 불러줘 볼 테니까 맞겠는지 한번 채점해봐요. 자, 위에 그 가로 넣기 1번은 물리, 2번은 화학, 3번은 방출, 4번은 높아, 5번은 크다, 6번 흡수, 7번은 낮아, 8번 작다, 9번 발열, 10번 화학, 11번 흡수. 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문제 1번은 555, 2번은 기억이 왼쪽 부등호, 얘는 오른쪽 부등호, 디귿 방출, 리을 흡수, 미음 상승, 비읍 하강. 3번은 OXX, 4번은 기억이 흡수, 니은 방출, 디귿 물리. 이게 뭐 상관없지. 자, 그 다음 거 이제 또 풀어주면 돼.